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남자 폭구현입니다. 어,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그는 왜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좀 감기가 걸린 상태라 좋지 않습니다. 맹맹한 소리도 날 거고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3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탄생 148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3월 26일 이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일이라고 어제 뭐 이런저런 특집들도 나오고 이런저런 그 행사들도 열렸던 것 같은데 과연 그리고 정말 친일파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서 한 번 더 알아봐야 되지 않나. 우리는 왜 독립 이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1919년 3월 1일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되죠. 그러나 뭐 갖춰지지 않았던, 물론 그걸 다 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갖춰지지 않았던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 내에서도 내각제로 간다, 뭐 의회제로 간다, 뭐 이런 저런 영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매간매직하는 현장을 보고 과거 시험으로 출세를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유학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을 포기한 이후에 배제학당에서 기독교 문화와 서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영어를 배우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고 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은 왜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나 라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따지면 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에 북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렇죠. 북한의 소련, 남한의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산발토선을 기준으로 미군정은 소련에 비해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공부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네가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이나 이런 국가들처럼 그냥 우리가 군정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뭐 통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갖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방이 되자마자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하려 할 때 미군정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자,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한다면 허가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요인으로서의 입국은 불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한국에 들어와야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여의도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지금 여의도 공원에 가면 정체 모를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비행기 정체가 뭐냐면
해방 이후에 김구 주석과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타고 왔던 비행기와 같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의도에 내렸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개인 자격으로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입국을 하게 되죠. 그 전에 발빠르게 움직였던 건 바로 이승만이었고요. 그것보다 더 빠르게 국내에서 움직였던 건 여운형 선생이고요. 여운형 선생에 대한 몽양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또 한번 풀어갈 여건이 마련되면 후에 한번 더 풀어갈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은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했던 독립운동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무슨 단체를 만들고 하와이에서 단체를 만들고 미국에서 단체를 만들고 뭐 했잖아요. 이런 기록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이 했던 거에 대해서 독립운동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에도 명함에 프레지던트라고 뿌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승만이 직접적으로 임시정부의 돈을 타쓰긴 했어도 이승만이 미국에서 모은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전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난했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구 주석과 김구 주석의 어머님 다 임시정부 시대의 그 어려운 시대의 얘기를 보면 정말 밥 한 끼 먹기 힘들고 총 한 자루 사기 힘들어서 정말 어렵게 생활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은 미국에서 호텔 생활하며 백인 여자들을 만나며 연애하고 박사학위 따고 자기 개인의 그 개인적인 발전에 돈을 썼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미국에 있던 그 미국인들이 이승만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메리칸 갱이라고 해요. 아메리칸 갱. 미국에 있는 한국 갱이다. 왜냐면 이런 저러한 사건들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지금 조직 폭력들, 조폭들 간의 싸움처럼 깡패들 동원해서 정적을 몰아내고 내가 이 이권을 받아서 여기서 나오는 이 수익을 내가 갖고 이걸 가져서 상해를 보냈다거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쓰기 위해, 자신이 잘 살기 위해, 잘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그냥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썼던 것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글 하나 때로 아니면 영향력 이런 것들 하나로 미국에서 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자 보면 해방 이후 분류가 나뉘죠. 여운형은 해방이 되자마자 건준을 만들고 그리고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그걸 우리는 흔히 이제 인공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공시절과 전쟁 때의 그러니까 북한과는 다릅니다. 인공은 인민공화국이라고 여운형이 만들었던 단체고요. 북한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과 북한은 서로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건준을 만들면서 치안 유지에 힘을 썼던 여운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리 강화에를 갔다 오고 이승만과 같은 결의 활동을 했지만 이승만보다는 조금 더 독립운동에 좀 깊게 관여했던 김규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김구 주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승만은 솔직히 대중적 지지를 받았으나 국내나 임시정부나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 세력에서 자신의 세력이 없었습니다. 김구주석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를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임시정부 세력이 김구주석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여운형 같은 경우는 건준을 만들면서 그 단체에 대한 지지력이 있었고, 그러나 이승만 같은 경우는 지지력이 없었죠. 자,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미국이 그 당시에 해방 이후 소련이 북을 가고 미국이 남을 먹고 했던 그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죠. 자, 미소로 갈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린 미소 냉전 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남한에서 군정을 펼칠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공산주의자들을 잡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가장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왜? 이승만은 자기 세력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자기 세력을 어떻게 모으게 되느냐? 친일 출신의 경찰 간부들, 이건 미군정과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솔직히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원한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의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 경찰 출신들을 이 복잡한 국내 정세상 우리가 편히 이끌어 가려면 그래도 경험 있는 일본 일제시대 때 경찰했던 간부들, 요인들을 다시 경찰로 임명하는 것이 우리가 통치하기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걸 이용했던 것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국회에서 반민특위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반민특위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그 친일을 했던 친일파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왜 이승만은 친일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 요 타이밍인데요. 친일 경찰 중에 악덕한 고문 경찰이 있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덕술입니다. 노덕술이란 사람을 반민특위에 잡혔을 때 이승만이 직접 반민특위 그 위원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 노덕술은 풀어줘라. 그리고 이승만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공투사들을 잡아가는 반민특위는 역적과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저러한 명분들로 뭐 부산 정치파동이라거나 아니면 반민특위 습격사건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배후에 이승만이 있게 됩니다. 반민특위를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을 국회를 습격해서 노숙수를 구출해 가면서까지 이승만이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던 이유, 반공이란 이유 하나, 빨갱이를 때려잡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이승만은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친일파들이 떵떵거리며 먹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그걸 용인하고 묵인하고 지내오던 우리 민족에게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친일파가 대통령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카키 마사오가 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승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친일파 논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은 정말 그야말로 확실하게 친일파를 청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평안도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친일파 경찰들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남한이고요. 남한은 친일파 경찰들의 천국이고 친일파 군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덕술, 김창룡, 방첩대가 다시 부활했죠. 이승만 정권 시절에 방첩대장 김창룡, 노덕술 이런 사람들 다 친일파입니다. 다카키 마사오도 그렇고요. 백선엽도 마찬가지고요. 자, 친일파 반공투사란 이름으로 뒤바뀌어져 있는 친일파들을 만든 것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나라가 좋아졌냐? 아니죠. 이승만 특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뒤에 말씀드릴 건 과연 그 이승만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승만이 친일파를 끌어안으면서 반공이란 이름으로 행해왔던 수많은 학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3월 26일 이승만 탄신일이라고 뉴스에 여러 방송국에서 이런저런 특집 다큐를 내놓긴 했는데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3월 26일은 바로 안중근 의사 서거일입니다. 26일. 네. 안중근이 입도를 쌌던 날은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그 26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2월 14일 날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를 3월 26일에 집행을 하게 되죠. 이또가 죽은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안중근의 사형 집행이 됩니다. 뒤로 보면 26일 같은 시간에 안중근과 이토는 날짜만 갖고 같은 시간에 달과 연과 월만 다른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에 전문적인 아이들이거든요. 저 일본 아이들이. 그런 집요한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고 왔습니까? 준 건 많은 것 같은데 받은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일본의 교과서가 새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독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을지 한번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의 독도, 일본이 부르는 다케시마, 그리고 이 독도는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내일 발표를 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이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이유 그냥 하나입니다. 빨갱이 때려잡으려고. 그러나 그건 명목상이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뭐든지 고소고발하고 수사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욕심을 낸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